상황실에서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파트너스 김난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포드와 손잡고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주 내용을 봐야지 우리가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할 만한가, 가치가 네. 있나를 판단해 볼 수 있잖아요.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SK이노베이션이 2025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그동안 많이 언급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 목표를 초과 달성을 하게 되는 설비 투자 소식이 오늘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설비 투자 소식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들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포드하고의 합작사인 블루오벌 SK 배터리의 수요가 니즈가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블루오벌 SK 배터리 탑재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 물량을 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비 증설을 하게 됐다라고 그 배경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두 지역입니다. 테네시주 쪽하고요. 그리고 켄터키 주 쪽에 그리고 기존의 조지아 쪽에 이제 공장을 또 건설을 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총 3곳에서 이제 가동이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드도 이번에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이 포드가 역사가 118년이나 됐는데 네. 이 118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같이 단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미국 내 배터리 공장 투자권 가운데에서는 가장 큰 최대 규모의 투자를 포드와 SK이노베이션이 함께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2025년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200기가와트시급까지 확보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는데 네. 조지아 단독 공장 쪽에서 생산을 담당을 하게 되는 물량까지 합하게 되면 당초에 목표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을 주축으로 해서 배터리 그 업체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점유율을 앞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초석을 다지게 됐다.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은님도 네. 그랬어요. SK이노베이션 좋은 소식이 있어도 그동안 주가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주주분들이 안타깝게 보는 게 사실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유주들의 주가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SK이노베이션은 유가보다는 배터리가 더 크다 보니까 배터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유주로서의 매력도 발휘하기 좀 어려운 그렇죠. 상황에서 배터리는 또 분할한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주분들이 불만이 생기실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지게 된 그런 이제 종목 가운데 하나가 SK이노베이션이죠. 정말 이것이 정유화학주도 아닌 것 같고 또 2차 전지주를 표방을 했었는데 또 분할을 한다라고 하니까 2차 전지 관련 업종 내의 종목군들이 오늘까지도 이렇게 발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결국 이제 SK 배터리 가칭인데 분할 이슈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분할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렇지만 상장이 연내 안에 이뤄진다든지 아니면 내년 초반부에 이 IPO가 이뤄지게 됐었을 경우에는 이 분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SK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지금 투자를 단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대한 자금들을 유치를 해야 되고 상장을 하게 될 SK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상장 전에 해외를 돌면서 가치를 한참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투자금을 가급적이면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IPO 시기가 아마도 내년 연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시기가 다소 좀 지연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좀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그동안의 분할 이슈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사실 수급이 삼성 SDI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조차도 IPO 시기를 어느 정도 범으로 인해서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그런 종목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잘 가는데 이러한 배터리주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년으로도 돌려보면은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힘들었고 그리고 네. 폭스바겐의 그 배터리 이야기도 있었고 각형이냐 원통형이냐 이야기도 있었고 이번에는 각사의 분할 때문에도 문제가 많은데 SK이노베이션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지금 손실권에 있는 분들은 이번에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이미 분할이라는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는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을 때 가격적으로 보게 되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3만 한 5천 원 선, 4천 원 선 부근까지도 밀리는 23만 원대죠. 네. 23만 5천 원 부근까지도 밀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다가 최근에 그러한 매물들을 소화를 하고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한 차례 기술적으로는 악재들을 좀 소화를 시킨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가격선에서 매수를 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악재에도 23만 5천 원권 방어가 여러 번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거기서부터 회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래도 당분간은 좀 반등 측면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이제 중심선이 24만 8천 원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4만 8천 원 선 여부를 좀 살펴보시면서 25만 원권 상대적으로 고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최근 부근에 또 진입을 해보셨던 분들은 24만 8천 원 선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투자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빠지고 있는데 엔터주들은 강합니다. YG엔터를 그 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왜 엔터주들이 강한지 또 그 안에서 YG엔터의 경우에는 리사 씨의 또 네. 그 뮤직비디오가 꽤 단시간에 또 여자 솔로 부분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라고 봤는데 중국이 문제이기도 할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를 먼저 맞았더니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차라리 중국발 악재가 없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오늘의 반등이 그렇게 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먼저 매를 맞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벼운 상황에서 오늘 이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냐면 BTS가 오늘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미국 LA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네. 드디어 오프라인 공연들에 대한 일정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엔터주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고요. 대표 아티스트들의 해외 투어 재개에 전반적으로 지금 무드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 좀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해외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내년 초부터 해서 굉장히 빡빡한 그런 해외 스케줄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단순히 국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아니고 BTS만의 어떤 그런 일정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추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로의 이제 전환을 내달부터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이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여행주, 항공주들은 이제 한 차례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요. 잘 보면 결론적으로 이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 엔터주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게임주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중국발 악재에 같이 몸을 떨었던 그 업종이 게임주였었거든요. 그런데 게임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IP라든지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더불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차익 실현한 매물들이 수급상으로는 엔터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엔터주에 대해서도 톤이 좀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네. 또 우리가 기다렸던 콘서트를 오프라인으로 재개한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까요?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네,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공연 매출 비중이 큰 아티스트들을 보유를 했냐
했냐 안 했냐로 상승에 있어서의 속도 차는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 단연코 상승폭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되겠고요. 그 뒤를 하이브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종목들 최근에 대장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가 이제 막 시작이라면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우리도 같이 이렇게 좀 전략을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난 만큼 매수를 한번 해본다 그랬을 때에는 55,000원에서 56,000원 선 매수 밴드 활용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중국발 악재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도 이 52,000원권 부근은 여러 번 지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손절선을 52,500원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라인이 63,000원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전고점을 뛰어넘는지 그렇게 되면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63,000원을 목표로 해본다면 충분히 그 가격선까지는 연말까지 두고 봤었을 때 좀 긴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에는 지금이 매수를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YG엔터까지 알아봤습니다. 목표 주가 63,000원, 손절가 52,500원으로 YG엔터 하이브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수소 사업에 힘준다. 이 수소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오르는데 부대표님, 네. 오늘 시장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이렇게 원자재가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대다수 종목이 빠지는데 이 원자재 관련주들은 뜨겁네요. 네. 저도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최근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는 쪽에 또다시 수급이 더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유틸리티 관련주들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는 했지만 추세상으로 상승 추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은 크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매수 관점으로 역시나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사실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요금 인상에 있어서는 정말 6년, 8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체가 됐었던 상황에서 실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한다든지 이렇다 할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몇 년 만에 요금 인상에 대한 명분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요금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이제 촉발된 부분들이 가스공사를 비롯해서 여타 다른 유틸리티 관련주들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수소 플랫폼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수소로 잡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업하고 국내 사업하고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국내 사업은 굉장히 비즈니스가 단순했어요. 네. 가스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는 될 수 있겠지만 요금 인상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성장성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여기에 알파를 더해 본 겁니다. 그 알파가 수소 플랫폼, 최근 시장에서 모빌리티 관련해서 또 친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런 열차에 탑승을 한 종목이 한국가스공사인데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스요금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더 뭐가 없나라고 아쉬우던 찰나에 수소가 더해졌다. 네. 한국가스공사 현재 구간 14% 넘게 오르고 있어요. 아마 이 종목을 안 들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거다. 이제서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가치는 좋은데 너무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까? 현재 어떻게 볼까요? 고민은 돼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매일경제 방송에 나와서 사실 네. 이 종목을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가파르게 너무 치솟다 보니까 사실 매수 타점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은 4만 원 선, 이 4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중장기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4만 원 선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며칠 전에 보시면 음봉인데 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가격 조정을 일시적으로 받았다가 복원력이 빠르다라는 거거든요. 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복원력이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이 빠르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 우리가 잘 한번 좀 잡아봐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가격선에서 장대 양봉의 절반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장중에 좀 마이너스권 움직임 내에서는 한번 매수를 담아보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지금 구간에서 매수 이야기는 저희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가치는 좋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